안녕하세요. 채널 반주원입니다. 늦봄에서 초여름이 다가오고 있는 요즘, 향기롭게 만발한 꽃들이 우리를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주죠. 5월 중순이 되면 꽃의 여왕이라고도 불리는 바로 이것, 장미가 피어납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양뿐 아니라 향기까지도 좋아서 고대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꽃 중의 꽃으로 사랑받고 있죠. 세계적인 작가였던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름이란 게 무슨 소용인가? 장미꽃은 다른 이름으로 불리워져도 똑같이 향기로울 게 아닌가? 사랑과 로맨스의 상징이기도 한 장미는 어떤 역사와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요? 장미가 최초로 재배된 것은 무려 기원전 2000년경이었다고 합니다. 바빌론 왕국에서 키우던 것이 그 시초였다고 하는데요. 이후에 16세기 영국과 프랑스에서 본격적인 원예 작물로 재배되어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는 것이죠. 색과 모양이 아름다웠던 아시아 계열 장미와 향이 뛰어났던 유럽 계열 장미를 교배하여 더욱 완벽한 꽃이 만들어졌습니다. 서양과 동양을 넘나들며 일찍이 교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장미는 오늘날 무려 7,000여 개의 품종에 이른다고 하니 놀라울 따름인데요. 장미 하면 뾰족한 가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통합사회 교과서 속에도 등장하는 인물, 바로 시민불복종의 개념을 이야기한 미국의 사상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진실과 장미에게는 가시가 있다라는 울림이 있는 말을 남기기도 했죠. 장미의 가시는 잎이 변형된 것이라고 전해지는데요. 이와 관련된 재미있는 신화를 알아볼까요? 고대 그리스 미의 여신이었던 아프로디테의 아들 큐피트는 장미를 유독 사랑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장미의 코를 박고 향을 음미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내밀었죠. 장미꽃 속에 있던 벌이 깜짝 놀라서 큐피트의 입술에 침을 쏘고 말았습니다. 아프로디테는 깜짝 놀라서 벌을 잡아 침을 뽑아버렸고 장미의 줄기에 뽑은 침을 붙였다고 하죠. 그 뒤로 벌은 한 번 침을 쓰면 꽁지에서 빠져 죽게 되었고 장미는 가시를 품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시뿐만 아니라 장미꽃도 아프로디테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죠.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는 아도니스라는 미소년을 유독 아꼈습니다. 아프로디테의 남편 헤파이스토스는 아도니스를 심하게 질투했는데요. 멧돼지로 변해 사냥하던 아도니스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아도니스가 죽으면서 흘린 피에서 아네모네 꽃이 피었고 이를 슬퍼한 아프로디테의 눈물에서 장미가 피어났다고 하죠.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를 상징하는 꽃으로도 알려져 있는 장미, 아름다움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꽃이랍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도 장미는 존재한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한반도에 자생하는 야생 장미로는 찔레와 해당화가 있는데요. 해당화는 바닷가에 붉은 열매와 피는 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과 향으로 조상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붉고 향기로운 해당화 꽃잎으로 밥을 지어 먹는 풍속도 있었다고 하죠. 또한 말린 해당화 꽃잎을 주머니 속에 넣어 차고 다니는 향낭도 있었습니다. 해당화는 오늘날 장미 향유를 뿜는 귀중한 향유임을 생각할 때 조상들의 슬기가 더욱 돋보이는 것이기도 하죠. 장미를 소재로 한 문학작품도 유명한데요. 통일신라 시대의 학자인 설총은 꽃을 소재로 화왕계라는 글을 썼습니다. 다양한 꽃의 모습을 통해 임금에게 교훈을 남겼는데요. 장미는 어떤 모습으로 표현이 됐을까요? 화왕에게 장미와 할미꽃이 찾아와 각자 자신을 써달라고 청했습니다. 장미는 미모와 요염함을 내세워 임금의 곁에서 모시겠다고 청했죠. 할미꽃은 군자의 도리를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뛰어난 약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화왕의 마음은 계속 아름다운 장미에게로 기울었죠. 할미꽃은 왕이 정직한 사람을 가까이 하고 요망한 무리를 멀리한 예가 드물다고 항변했고 왕은 결국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할미꽃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장미를 아첨하는 미인과 간신으로 여겨서 부정적으로 표현했는데요. 지나친 화려함이 독처럼 느껴지기도 했나 봅니다. 화려한 장미는 유독 권력자들의 사랑을 많이 받은 꽃이기도 하죠. 세계적인 미인으로 알려진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는 장미 마니아였다고 합니다. 남성들이 자신을 오랫동안
강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장미를 활용했다고 하는데요. 장미의 냄새를 맡으면 자연스럽게 자신을 떠올릴 수 있도록 만든 것이죠. 연인인 안토니우스가 참석하는 연회 때 바닥에 1m 높이의 장미를 깔기도 했는데요. 이를 잊지 못한 안토니우스는 자신이 죽을 때 무덤에 장미꽃을 뿌려달라라고 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로마의 폭군 네로는 하룻밤 파티에 오늘날 15만 달러 상당의 장미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장미에만 2억이 넘는 돈을 쏟아 부은 것인데요. 연회에 쓰이는 술에도 장미를 넣고 수영장과 분수에서 끊임없이 장미 향수가 뿜어져 나오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본인 스스로도 장미로 목을 장식하고 왕관을 썼다고 하니 그 사랑이 정말 대단할 따름이죠. 뾰족한 가시를 감내할 만큼 아름다운 장미는 프로포즈의 대명사이기도 한데요. 여기에는 과학적인 이유가 함께 담겨져 있다고 전해집니다. 오랜 옛날부터 장미는 화장품으로 널리 활용되었죠. 장미유를 뽑아서 향수를 만들거나 세안수에 섞어서 사용했는데요. 단순히 향기가 좋은 것을 넘어서 해독작용도 있었기 때문에 약으로도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장미향에는 여성 호르몬을 자극하는 성분이 있어서 특히 여성들이 장미향을 맡으면 기분이 상쾌해지고 스트레스가 낮아진다라고 전해지죠. 결국 남성들이 프로포즈를 할 때 장미를 선물하면 여성이 그만큼 관대해지고 기분도 좋아지니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다양한 장미 이야기 어떠셨나요? 고려시대 장미를 사랑하고 풍류를 즐겼던 이규보의 시를 들려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초록빛 사이에 은밀히 곱고 짙게 휘황하여 금분으로 예쁘게 꾸며 요염한 모습이 사랑스럽네. 가시가 있다 하여 꽃에 누가 된다 말게나 사람이 꺾어 손에 드는 걸 막으려 함이니. 5월 14일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장미와 함께 그 사랑을 전하는 로즈데이죠. 미국에서 꽃가게를 운영하던 한 청년이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가게 안에 있던 모든 장미를 바치며 사랑을 고백한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데요. 아름다운 장미꽃 한 송이에 마음을 가득 담아 주변 사람에게 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채널 반주원도 겹겹이 아름답게 핀 장미처럼 풍성하고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